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양한 위성 기반 가뭄 지수를 이용하여 남북한 가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뭄 연구, 가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키워드죠. 가뭄은 실제로 기본적인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 강수량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지는 형태, 그거를 가뭄이라고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텐데요. 일단 강수량이 부족한 거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부족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혹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러한 기상학적 요인들이 결국 가뭄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상학적 가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상학적 가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농작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식물들이 시들게 되고 그리고 작황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이런 영향을 주는데요. 그것을 농업적 가뭄이라고 합니다. 더 심화된 가뭄은 결국에는 우리가 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문학적인 가뭄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단수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댐의 수위가 낮아지는 등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가뭄을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실제로 위성은 굉장히 공간이라던가 시간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뭄이랑 관련된 자료인 지표면 온도, 강수량, 식생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같은 경우는 관측소는 관측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이곳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역,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측소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성은 전 지구를 항상 일정한 기준으로 쭉 긁고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언제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성 영상은 가뭄 모니터링 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위성 기반의 가뭄 지수들이 여태까지 개발되어 왔고요. 각각 다른 특성 때문에 어떤 지수는 아프리카에 잘 맞고 어떤 지수는 중국에 잘 맞고 어떤 지수는 우리나라에 잘 맞고 그런 식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가뭄 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양한 가뭄 지수별로 어떤 지수는 더 빨리 가뭄을 감지하기도 하고 어떤 지수는 가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어떤 지수 같은 경우는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 지수에서는 가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번에 할 연구는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을 가뭄 모니터링을 하는데 과연 이 두 지역이 기후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지만 같은 가뭄 지수로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지 혹시 가능하다면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는 각각 관측소예요. 웨더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기상청에서 강수량이라던가 온도라던가 그런 걸 재는 스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특히 제가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은 그 나라의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리게이션, 관계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가뭄이 왔을 때 조금 더 논에 물을 잘 되는 것들이 편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 개수가 현저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과연 이런 인프라의 차이가 어떠한 식으로 가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 기간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실제로 식물들이 자라는, 농작물들이 자라는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위성 기반 가뭄 지수랑 관측 기반 가뭄 지수, 실제 스테이션에서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가뭄 지수랑 비교하였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위성 기반의 가뭄 지수랑 실제 쌀 수확량이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인, 농업적인 인프라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로는 위성 기반의 가뭄 지수 6개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베지테이션 컨디션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전 지표면에 있는 식생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NDVI라는 지수를 가지고 그 시계열별로 노멀라이즈 시켜서 지금 이 지역의 식생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를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온도가 높을 때 여태까지 기간 동안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를 0으로 나타내고 온도가 제일 낮았을 때를 1로 둬서 온도라는 그런 요소가 가뭄이랑 결합했을 때 실제 온도가 높은 경우 고온일 때가 가뭄이 심하거든요. 그거에 착안하여서 만들어진 가뭄 지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식생과 온도 두 가지를 융합하여서 각각 0.5씩 웨이트를 줘서 만들어진 가뭄 지수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식생, 온도, 강수량 세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SDCI라는 지수이고 그 다음으로는 강수, 온도, 토양 수분 세 가지를 융합하여 만들어진 MIDI라는 지수이고 마지막으로는 증발산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ESI라는 지수입니다. 스테이션에서 관측소에서 계산되는 가뭄 지수는 SPI라는 표준 강수 지수인데요. 강수량이 평년이랑 비교했을 때 여태까지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년 정도의 그런 강수량이 있어요. 그거보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표준화시킨 값을 가지고 가뭄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쌀 수확량 자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쌀 수확량 자료를 이용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FAO라는 국제 어떤 단체, 국제 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쌀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뭄 특성에 따른 가뭄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같은 날 2015년 7월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때 가뭄이 조금 심했는데요. 각각 지수별로 굉장히 조금씩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MIDI 같은 경우는 휴전선 근처 우리나라의 가뭄이 심하다는 걸 보여줬지만 한편으로 VHI에서는 아무런 가뭄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걸 보여줬고 또 한편으로 TCI에서는 우리나라 남한 쪽이 굉장히 가뭄이 심하다고 나타났지만 VCI에서는 전혀 가뭄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왜 그런 게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결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 강수지수, 기상청이나 관측소 스테이션에서 강수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가뭄 지수인데 그 지수랑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위성 영상이 올려져 있을 때 위성 영상에서 제공되는 가뭄 지수랑 상관관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위성 기반 가뭄 지수랑 여기 보시면 SPI6, SPI6이라고 적혀 있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의 강수의 위상으로 가뭄을 평가한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기반의 가뭄 지수는 우리나라나 북한을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기간, 너무 단기도 아니고 크게 장기도 아닌 중간 정도의 기간 동안의 가뭄의 심화를 잘 모의한다고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원래는 두 개 다 가뭄 지수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그쵸? 이 지수에서도 가뭄이면은 당연히 이 지수에서도 가뭄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하지만 VCI를 보시면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 의미를 해석해자 보면은 강수량은 적게 왔는데 이 지역의 식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비만 봤을 때는 가물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의 논이나 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이후로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이 워낙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강수량이 적거나 비가 적게 왔을 때 자체적으로 관계시설을 잘 이용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끄떡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7월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가뭄이 심했어요. 강수량으로 봤을 때. 인접한 지역인 해주랑 우리나라의 강화군과 북한의 해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논이인데요. 밭이랑 같이. 보시면은 TCI는 온도와 굉장히 관련된 가뭄 지수입니다. 고온일 때, 보통 가뭄이면 굉장히 고온이죠.
그거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해주도 그렇고 강화군도 그렇고 가뭄이 심해요. 그쵸? 하지만 VCI는 이 지역의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역의 벼라던가 기타 밭 작물들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보는 건데 해주는 똑같이 굉장히 심한 영향임을 볼 수 있지만 한편 우리나라 강화군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고온이기도 하고 가뭄인 건 맞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대처하는 게 관계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밭작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위성기반 가뭄 지수랑 실제 쌀 수확량과의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7월 달에 위성기반 가뭄 지수랑 그리고 쌀 수확량과의 상관관계를 본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VCI는 식생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가뭄 지수입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겠죠. 왜냐면은 쌀 수확량은 결국 그 쌀의 상태, 그 식물의 상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PCI는 강수량, 프리시피테이션 기반의 가뭄 지수인데요. 북한에서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 말은 비가 적게 오는 가뭄이면은 실제로 쌀 수확량도 감소했다. 맞는데 남한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음의 관계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강수량이 부족해도 끄떡없을 정도로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온도가 높을 때 가뭄이 없으면 하늘이 열려 있어서 굉장히 태양, 솔라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벼 같은 경우는 그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히려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져서 그 수확량 자체가 올라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 온도랑 그 다음에 강수량 기반의 가뭄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과 요약으로 맺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쭉 살펴봤을 때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북한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가뭄이 왔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지수들 특성에 따라서 같은 가뭄이지만 가뭄이다,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게 달랐고 그 이유는 어떤 지수는 강수량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지수는 실제 이 곡물, 식생의 상태만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 보여지는 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흥미로운 결과는 벼 수확량이 온도가 높은 경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작물이라면 괜찮겠지만 쌀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가 가뭄을 평가한다면은 온도가 포함된 가뭄 지수는 벼 수확량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일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쭉 내려온 결과를 가지고 남한과 북한 두 개를 같이 가뭄 모니터링 한다고 했을 때 통일된 가뭄 지수를 이용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지수들이 이 지역을 가뭄 모니터링 하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강수랑 식생, 토양 수분이 고려된 가뭄 지수들이 다 역할을 잘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수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비가 적게 왔을 때 큰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생지수, 토양수분이 고려된 가뭄지수를 이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가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북한 두 가지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뭄지수는 식생과 토양수분이 포함된 가뭄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북한, 한반도 전체를 가뭄 모니터링 할 때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단순히 기상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농업적인 인프라를 고려해서 보다도 정확도 높고 이 지역의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뭄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